안녕하세요. 텍스살롱입니다. 사업자들을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그것인데, 과세사업인이 면세사업인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세금 모두를 면제를 해준다 또는 과세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된다, 또 과세사업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눕니다. 세금을 매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가 연간 얼마를 팔았는지, 수익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과세사업자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면세사업자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도 있을 수 있고, 학원사업자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면세품을 파는 면세 판매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병원, 의원, 한의원 등도 면세사업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면세사업자들 중에서 의료업자,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업자의 수익금액 검토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업자가 수익금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료업자 수익금액 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 성형외과라든지 치과의원이라든지 또 피부과 병의원,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은 수익금액 검토표에 대하여 수익금액 검토표 부표까지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소아과나 내과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서와 의료업자 수익금액 검토표만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업자 수익금액 검토표가 가장 중요한데, 또 의료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중에서도 총수익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라는 것은 면세사업자들의 매출금액, 즉 수익금액을 확정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수익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병원 의료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양식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보면 첫 번째는 기본사항이 나옵니다. 기본사항에 기재되어야 할 것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 생년월일, 병과, 업종코드, 또 사업장시설, 인원, 현황 등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총수익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를 작성을 해야 하고, 세 번째는 의약품 등 사용을 검토 내용을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기에 얼마가 넘어왔고 단기에 얼마를 샀는데 단기에 얼마를 사용했고 남은 것은 얼마인데 차기이월이 된다,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취제 취급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부마취제, 전신마취제, 출장마취비 등의 전기이월과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금액, 그 다음에 건수, 사용금액, 그렇게 하고 나서 차기에 얼마의 양이 얼마가 이월이 되었다 하는 내용을 기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적으로 계산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총수익금액 및 차이조정을 작성하는 이 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총수익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의 그 내용을 보면 당연히 과세기간에 비보험 금액이 얼마이고 건강보험 금액이 얼마이고
손해보험 공제조합 등의 발생 매출이 얼마이고, 의료급여 매출이 얼마이고, 사업용 여행자산 양도가 얼마이고, 기타 수입이 얼마인가로 나누어진 이 당해과세기간의 총진료 내역을 합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는 어떤 것을 작성을 하여야 하느냐면, 여기에 당해과세기간 수령금액이 있습니다. 수령금액에 직전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을 차감을 하고, 당해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을 더하여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 빼기 25 더하기 26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매출금액을 작성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이라는 것이 지급기준이 아니고 발생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기준이라는 것은 의료업자의 경우에 진료를 언제 했느냐에 따르지 않고 연간 내에 총액을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매출금액을 정하는 것이 지급기준에 따른 수익금액이고, 발생기준, 즉 의료업자의 경우에는 진료기준이 되겠죠. 진료기준에 따라서 매출액을 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분을 보면은 비보험이 있고 건강보험이 있고 손해보험 공제조합이 있고 의료급여가 있고 사업용 여행자산 양도가 있고 기타 수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금액 크기로 봤을 때 건강보험이 제일 먼저 나오고 의료급여가 그 다음 나오고 비보험이 나오고 손해보험 공제조합 등이 나오고 사업용 여행자산 양도가 나오고 기타 수입이 나오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양식은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중에서도 요양급여, 그 요양급여를 가지고 이 조정을 하는 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금액 조정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두 개 정도로 한정을 하고, 다른 비보험, 건강검진, 위탁진료비, 장애인 의료비 등은 지급된 금액을 그대로 수익금액으로 잡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샘플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목이 요양급여 비용 연간 지급 내역 통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기준에 따른 내용이 아니고 연간 총 지급된 금액을 명시로 만든 것이 연간 지급 내역 통보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 지급이 된 건데, 여기에 보면 2021년 12월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진료기준에 따른 년월이 2021년 12월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2021년에 진료된 것이 당시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지급 내역에 포함되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금액이 보면 본인 부담금이 230만 7,030원, 청구액이 751만 4,490원, 이 더한 금액이 총 진료비 982만 6,29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더한 금액보다 이 금액이 적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청구를 했지만 일부 감액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감액된 것을 감안을 한다면 진정한 총진료비는 이게 되겠죠.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총진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진료가 되었지만, 청구가 되었지만 지급은 2022년에
되었다 하는 내용이고, 1월, 2월 쭉 이렇게 보면 7월에 진료가 된 것은 8월에 지급이 되었고, 8월에 진료가 된 것은 9월에 지급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다 한 달씩 미루어서 지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은 2022년 11월 달에 이만큼 진료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이거는 2020년 12월께 정산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정산이 되어서 지급이 된 부분입니다. 2022년 12월분은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연간지급 내역 통보서에 포함되어서 작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조정을 해준다는 의미는 이 요양급여 연간지급 내역 통보서를 기준으로 해서 진료 기준에 따른 총 진료비를 수익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가짜 수익금액이고 이것은 진짜 수익금액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연간지급 내역 통보서를 기반으로 해서 작년 부분은 빼주고 올해 진료를 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더해줘야 이것이 진정한 2022년도의 진료비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에 청구는 분명히 12월에 1000만원 했는데 지급은 차감이 되어서 992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공단에서 차감 지급을 한 것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 연간지급 내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 보험수익금액 현황에서 보험수익금액을 계산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이라는 건 뭡니까? 작년 12월 또는 청구는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본인 부담이 얼마고 청구액이 얼마고 그래서 걔가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지급을 한 것을 보니까 이 금액과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액 지급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본인 부담금이 이때 100이고 청구액이 1000이었는데 그 1100이었는데 실제로 지급된 걸 보니까 99호이고 이게 999호이더라. 1098원이 되죠. 차이가 결국은 1원이 났고 마이너스 1원이죠. 또 1원이 났고 2원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전년도 미수금 실지급분은 이미 연간지급 내역에 가만히 되어 있는 것이죠. 이 23년 수익금액 총액이라는 것은 연간지급 내역 총액 마이너스 전년도 미수 플러스 올해의 미수 청구분, 이렇게 해서 연간 수익금액 총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당해 과세기간 수령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본 바와 마찬가지로 당해 과세기간 연간지급 내역 총액 금액을 그대로 적어주고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을 이 칸으로 옮기고 다시 당해 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 우리가 옆 밑에서 작성한 거 있죠. 이거 미수령액, 이것을 본인 부담 플러스 청구액이니까 이것을 여기에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합계란에는 연간지급 내역에서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을 차감하고 당해 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을 플러스 해줘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차이 발생 금액은
이 진료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금액은 총 진료비를 그대로 적어 주시고 이 란에는 작년에 기재했던 당해 과세기업은 진료 미수령을 그대로 같은 금액을 올려주고 여기에는 새로운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에는 원래 게 올라오고 다시 새로운 걸 적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감액 지급된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시켜 생각을 하면 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0년간 운영을 한 병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10년간의 수익금액이죠. 조정을 한다는 것은 당해년도의 미청구분을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는 것을 청구액을 플러스 해줬죠. 다음 해에 같은 금액을 그대로 마이너스 해주는 겁니다. 또 청구액은 플러스 해주고 같은 금액을 다음 해에 마이너스 해주고 또 12월 청구액을 플러스 해주고 또 마이너스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삭제가 되고 이렇게 삭제가 되고 이렇게 삭제가 되니까 10년 동안의 수익금액이라는 것은 연간 지급 내역 금액과 마지막에 조정되는 이 금액을 제외하고는 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직전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 차감하고 당해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을 플러스 해주는 이 과정은 사실상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단지 우리 회계기준이 요구하는 발생기준에 따른 회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잠시 조정을 해주는 그런 의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셔가지고 작년 미수가 100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들어온 돈을 보니 99원이더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을 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 연간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일단은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전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을 차감하고 당해과세기간 진료분을 다시 설정해서 더하고 다음에는 이 금액을 그대로 올리고 다시 설정하고 그대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건강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건강보험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의료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있죠. 요양급여가 가장 큰 금액입니다. 요양급여 플러스 장애인 진료비 또 위탁진료비 건강검진료 이런 것들을 다 플러스해서 건강보험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요양급여만 건강보험으로 보고 기타 건강검진 위탁치료비 장애인 의료비 등은 기타 수입에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계정분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간 수익금액 확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비보험 항목입니다. 보험이 되지 않는 그런 진료비인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신용카드 분석이라고 제가 이제 양식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금액이라는 것은 현금 영수증 포함입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플러스 신용카드 발행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본인 부담금이 있죠.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은 현금 결제는 없다고 보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낸 것 아닙니까? 그게 본인 부담금이죠.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이상은 비보험 금액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 비보험 금액에서 요 보건소 수입을 플러스 해준 게 결국은 비보험 매출이 되고 이 비보험 매출은 무조건
이 금액 이상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기타 현금 비보험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해서 비보험이 될 텐데, 그 비보험은 신용카드 발행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차감하고 예방접종비를 플러스한 금액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어려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작성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 어렵다면 병원의 수익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를 철저히 잘 챙기는 것, 그것이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간지급 내역에서 본인부담금과 청구액이 있는데, 본인부담분이라는 것은 진료 당시에 이미 납부가 된 사항이지만 12월 총액을 미수금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부담분은 빼고 청구액분만 12월 미수금 청구액으로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됐던 게 같은 숫자가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미수금이 아니다. 그렇지만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에는 본인 부담금도 미수령으로 보고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어려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중에서 수익금액을 확정하는 어려업자 수익금액 검토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